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할 코인은 어쩌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비트코인 캐시, BCH입니다. 많은 분이 비트코인 캐시를 그저 비트코인의 아류작 혹은 오래된 중국계 코인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태생과 비전을 들여다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백서에서 꿈꿨던 진정한 P2P 전자화폐, Peer-to-Peer Electronic Cash의 이상을 가장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기관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위상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화폐로서의 꿈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는 거인, 비트코인 캐시. 오늘 저와 함께 이 코인의 펀더멘털과 역사,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12장의 슬라이드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은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형제지간인 BTC와 BCH는 왜 갈라졌으며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비트코인, BTC는 디지털 금입니다. 여러분, 금을 가지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나요? 아니죠. 금은 중앙은행 지하금고나 개인금고에 넣어두고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용도로 씁니다. 즉, 가치 저장 수단이자 보관에 최적화된 자산입니다. 반면 비트코인 캐시, BCH는 디지털 현금을 지향합니다. 지갑에서 꺼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지폐처럼 실사용 결제 수단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BCH는 보관보다는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수료 정책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비트코인은 높은 보안을 위해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화폐로 쓰이기 위해 낮은 수수료를 고집합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BCH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트래픽이 걸리는 문제, 즉 확장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두 진영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2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 위에 고가도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나 더 짓는 것과 같습니다. 본체인 블록체인의 크기는 1MB로 유지하면서 자잘한 거래는 블록체인 밖,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훌륭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쓰기에는 채널을 열고 닫는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반면 비트코인 캐시의 접근법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도로가 막혀? 그럼 차선을 넓히자 라는 식입니다. 블록 크기 자체를 기존 1MB에서 8MB, 그리고 현재는 32MB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메인 도로, 온체인에서 대량의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보다는 직관적인 하드웨어 스펙 업그레이드를 통해 P2P 현금으로서의 속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시간을 잠시 201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전쟁, 바로 블록 크기 전쟁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블록 크기를 작게 유지해서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발자 중심의 스몰 블로커와 블록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이 결제하게 해야 한다는 채굴자 및 투자자 중심의 빅블로커가 치열하게 대립했죠.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고 2017년 8월 1일 운명의 하드포크가 일어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둘로 분리 독립된 것이죠. 이때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하며 속도 우선의 노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보안과 가치 저장을 택한 BTC와 속도와 실용성을 택한 BCH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투자자라면 감성보다는 데이터, 넘버스를 봐야겠죠? BTC와 BTCH의 펀더멘털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두 코인 모두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동일하며 4년마다 반감기가 오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가진 희소성과 건전한 화폐 모델이라는 DNA는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록 크기가 BTC는 1에서 4MB 수준인 반면 BTCH는 32MB로 압도적으로 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수료입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붐빌 때 수수료가 수만 원까지 치솟는 변동성이 있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언제나 1센트, 약 10원 미만을 유지합니다. 다만 리스크도 데이터에 보입니다. 바로 해시레이트, 보안성입니다.
채굴자들의 지지가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면서 BTCH의 해시레이트는 BTC 대비 매우 낮은 수준, 약 1% 내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투자 시 꼭 인지해야 할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 바로 압도적인 실용성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강점은 초저수수료입니다. 건당 전송 수수료가 10원도 안 됩니다. 커피 한 잔을 사는데 수수료로 5,000원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BCH는 바로 이런 소액 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어떨까요? BCH는 제로 컨펌 기술을 통해 결제 버튼을 누르자마자 1초 미만의 승인이 떨어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이 최소 10분, 길게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은행 시스템이 낙후된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BCH가 실질적인 화폐로 통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결제 기업인 비트페이에서도 주요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제 분야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는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단순한 결제 코인이 아닙니다. 2023년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통해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핵심은 캐시 토큰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위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하고 NFT를 발행하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더리움이랑 뭐가 달라? 라고 물으신다면 기술적 기반이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계좌, 어카운트 기반이지만 BCH는 비트코인과 같은 UTXO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덕분에 이더리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확장성 높은 토큰 경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BCH 위에서 밈코인도 만들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도 운영되는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입니다. 수많은 알트코인이 증권성 시비에 휘말려 상장 폐지 공포에 떨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서 자유로운 규제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BCH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었기에 작업증명, POW 방식을 따르며 초기 자금 모집인 ICO나 사전 채굴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증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 커머디티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월가 금융세력, 피델리티, 시타델 등이 만든 거래소 EDX 마켓츠가 출범할 때 딱 4개의 코인만 상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기관들이 인정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코인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역사에는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8년 11월 프로젝트의 존폐를 위협했던 뼈아픈 시련, 바로 해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진영 내부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주축으로 한 세력이 또다시 분리 독립을 선언하며 비트코인 SV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 체인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이 오가며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이 전쟁을 통해 BCH는 커뮤니티 내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한 P2P 현금 비전을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캐시는 그 잔혹했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전문가로서 냉철하게 리스크도 짚어드려야겠죠. 비트코인 캐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낮은 해시레이트입니다. BCH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채굴 알고리즘 SHA-256을 사용합니다. 이는 채굴기 호환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현재 전 세계 채굴 파워의 99%는 돈이 더 되는 비트코인으로 쏠려 있습니다. BCH의 해시 파워는 비트코인의 0.5%,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거대 채굴풀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BCH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51% 공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BCH를 공격해서 얻을 경제적 이득보다 공격 비용과 신뢰 하락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안이 BTC보다 취약하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사토시의 비전을 수호하는 생존자입니다. 왕관은 비트코인에게 양보했습니다. 디지털 금의 자리는 BTC의 것입니다.
하지만 사토시가 백서 제목에 적었던 일렉트로닉 캐시, 즉 전자화폐로서의 꿈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BCH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스토어 오브 밸류 하고 싶다면 BTC를 사십시오. 하지만 비트코인 생태계의 결제 시장이 커질 것에 베팅하거나 비트코인 수수료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폭등할 때를 대비한 해칭 수단을 찾는다면 BCH는 필수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드립니다. 첫째, 직접 사용해 보십시오. 거래소에만 두지 말고 스마트폰에 BCH 지갑을 설치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보내보십시오. 비트코인과는 차원이 다른 전송 속도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를 체감하는 순간 이 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태계를 탐방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캐시 토큰 기반의 텍스나 NFT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해 보세요. BCH 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기술적 시도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셋째, 모니터링 하십시오. 비트코인, BTC 네트워크가 붐벼서 수수료가 폭등할 때 사람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BCH의 트랜잭션과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훌륭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비트코인 캐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